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이제 첫 번째로는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진화가 무엇일까요? 진화는 생명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 이런 환경에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적응하면서 신체 구조가 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특성을 얻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진화는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있고요. 용불용설이 있어요.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계속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한다 라고 설명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지금 기린들은 목이 길잖아요. 근데 원래 길지 않았다는 거죠. 목이 짧은 기린들만 있었는데 계속 이제 목을 쓰는 거야. 위에 있는 나무 이파리를 뜯어 먹으려고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라고 설명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유명한 거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이제 또 똑같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과정이 있습니다. 과잉 생산, 개체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 개체수들이 많이 늘어나요. 같은 한 종의 무리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변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기존의 개체가 아닌 새로운 형질을 가진 개체들도 등장할 수 있어요. 이제 그 개체들과 기존의 개체들이 누가 더 생존에 유리하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기린들은 목이 짧았어요. 그런 개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형질을 가진 기린도 등장한 거죠. 목이 긴 기린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짧은 기린과 긴 기린들이 서로 이제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데, 당연히 예상했겠듯이 목이 긴 기린들이 더 살기가 유리했죠. 그래가지고 짧은 기린들은 이제 도태되어서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다가 오늘날에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이고요. 생존 경쟁 다음에 이제 자연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고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이제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자가 변이된다고 했는데 어떤 원리로 변이가 되는지 설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목이 긴 기린으로 변이가 됐어요. 근데 걔가 낳은 자손도 목이 긴 기린, 즉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이 죄송합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제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느냐? 과학적인 면에서는요, 그 전에 과거의 사람들은 생명체는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니까 원숭이는 태초부터 원숭이였고 더 변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윈이 뭐라고 했죠?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조금 안 좋은 얘기겠지만 제국주의의 출현도 이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즉 이제 진화, 생존의 경쟁, 그래서 같은 인간끼리도 우월한 민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식민지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가 변이라 부르죠. 자, 변이는 무엇이다? 진화의 원동력이다. 변이가 일어나야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와 그리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습니다. 자, 유전적 변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유전자가 변하고 그리고 유전 현상이 일어나는, 즉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차이가 유전적 변이고요. 자손한테 똑같이 물려줄 수 있는 게 유전적 변이입니다. 이 유전적 변이가 진짜 진화의 원동력이고요.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자 차이가 아니죠. 환경의 차이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손한테 유전되지는 않는 현상을 비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적 변이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보시면은 목에 링들을 막 채워서 목이 점점 길어져요. 이거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목이 길어진 걸까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점점 계속 늘려왔던 거예요. 환경 때문에 바뀐 거고, 그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목이 똑같이 길어서 태어날까요? 아니겠죠. 유전이 안 되는 걸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전적 변이는 어떠한 이유로 등장을 할까요? 유전적 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돌연 변이.
유전자가 우연하게 바뀌는 사고로 이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와 같은 유성 생식동물들은 생식세포의 이제 무작위 배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화의 대표적인 가설 두 개, 그리고 변이,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를 구분해 봤고요. 자, 자연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핀치부리 새들이죠. 그쵸? 핀치부리 새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부리 모양도 여러 종류로 막 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각 섬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어떤 섬은 짧은 부리가 살기 유리하고 어떤 섬은 긴 부리가 살기 유리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가 보면 그 짧은 부리가 유리한 섬은 짧은 부리의 핀치 새들만 남아 있고요, 긴 부리가 유리한 섬은 긴 부리의 새들만 남아 있다. 자연 선택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죠. 말라리아는 이제 그 유발하는 원충이 적혈구에 기생해서 사는 병인데, 그 말라리아는 남모양 적혈구는 이제 말라리아의 완벽한 내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적혈구가 일반적이지 않고 끝이 뾰족한 모양이어서 원충들이 기생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생존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자연 선택이 되겠죠. 그 밖에도 이제 흰나방과 회색나방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에 대한 항생제 저항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시는 특별하게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